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이유의 홍란지입니다. 네, 저의 지금 오른편이 맞나요? 왼편? 네, 여러분이 보는 쪽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는 지금 낯선 분이 한 분 계신데 낯설지 않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네, 웹툰 작가 타미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더운 날 네. 저희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누추한 곳에 네.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재미의 이유. 이제서야 초대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너무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에어컨이 지금 잘 작동하지 않아서 제가 손님을 모셔놓고 너무 민망해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선풍기를 양쪽에 막 틀어놓고 있는데요. 아, 진짜 멀리서 일산에서 이천까지 네. 정말 먼 걸음 해주셨어요. 파주에서 왔습니다. 파주시군요. 네. 파주는 조금 더 머네요. 쪽에 가깝죠. 예. 네. 어떡하지? 시원하게 드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해서 잘 왔습니다. 시원하게 오셔서 다행이에요. 네, 네, 여기가 네, 네. 더우니까. 네.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리고. 아, 네. 진짜요? 네. 더위를 많이 안 타시나요? 더위를 타는 편이긴 한데 네. 일단 마음적으로는 재미의 이유에 출연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웬일이야. 네네. 그렇다면 재미있게 본 콘텐츠는 슬램덩크 편을 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제 느낌이 뭐였냐면 네. 나도 저기서 껴서 떠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히 이제 어떤 편이다라는 게 기억에 남지는 않는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네. 제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세준 교수님하고 이제 많이 네네네네. 하시잖아요. 양세준 교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면 네. 항상 이제 전문가 양세준 그쵸. 양세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라고 네. 하시잖아요. 뭐 진로 탐색 전문가님. 네. 양세준 교수님 한 번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전문가진 잘 모르겠지만 만화가 양세준입니다라고 네, 얘기하시던가 맞아요. 진짜. 전문가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홍 교수님께서 푸시하시는 모습이 네. 되게 재밌다. 그런가요? 했습니다. 뭔가 권력 없는 자의 헛된 그런 어떤 권력을 막 하려고 하는데 네네. 힘은 하나도 없이 그냥 뭔가 역할을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붙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자꾸 양세준 교수님은 한 발 자꾸 빼시려는 약간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네. 뭔가 그렇게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예, 볼 때마다 제 웃음 버튼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계속 웃기려만 해야겠네요. 네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네. 인정을 좀 하실 때도 있고. 그쵸. 네, 이제 그리고, 지친 거죠. 예. 불쌍해 보였나? 교수님도 약간 네. 그 한 발 좀 쓱 빼는 약간 느낌이 있으신 거. 네, 그러니까 막 네. 하라고 할 때는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네네네네. 막상 그래 하지 마라고 하면 약간 아쉬운 거죠. 네네네. 근데 뭐 어떤 걸 주제를 던져 드려도 웹툰이나 만화에 관련된 거는 맞아요. 정말 전문가처럼 척척 그냥 어떻게 준비한 대답처럼 그렇게 턱턱 답이 나오는지 그쵸. 모를 정도로 네, 맞아요. 잘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좀 많이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맞아요. 양세준 네. 작가님도 전문가 타이틀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타미오 작가님도 그러세요. 저도요. 네, 저 전문가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타미오 작가님을 모셔야지라고 딱 생각하면 뭐든지 다 답해 주실 텐데. 저는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뭐 감출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이미 웹툰 스쿨에서도 문방구 아저씨로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문방구 아저씨로 활약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정범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자체가 네네. 되게 호의적으로 그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워낙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네, 네. 뿜으시니까 네. 사람들이 뭔가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먼저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진짜요?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은 서로 느낌이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재미의 이유에서도 열심히 활약을 해주실 걸로 믿고 저희가 이제 타미오 작가님 특집 2부 편으로 꾸몄어요. 2부. 자, 오늘은 1부. 나중에 또 2부가 나가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뭐요? 뭔가 뭐 특집 뭐 이런 얘기에 약간 네. 강박관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해야 양세준 되는 작가님도 데라는, 좀 네. 그런가? 전문가 하니까 전문가 약간 이렇게 그럴 수 멈칫. 있어요. 네, 멈칫.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믿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럼요. 아니 뭐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럼요. 일단 믿고 가는 게 먼저 중요한 거죠. 그럼요. 예. 아유 뭐 저는 믿어주십시오. 잘합니까? 네, 그럼요. 저 정말 너무 나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웹툰 작가라면 다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재미에. 에이. 아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다들 나오고 싶어하는 방송이 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 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없어질 거다. 무슨 말도 안 빨리 이제 서둘러서 여길 나가야 된다. 아 진짜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오늘 성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다들 나오고 싶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굉장히 뭐 인지도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사실 이런 방송을 계속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작가로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럴까요? 좋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런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막 힘을 받기도 하는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막 뿜어 주시는 아 정말로요. 그러니까 원고할 때 틀어놓고 네. 웹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데가 없어요. 사실 동료 작가들 저는 주변에 좀 많이 있는 편이지만 네. 만나도 뭐 그냥 뭐 사는 얘기하지 작품에 대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소통 창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계속 짚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장 즐겨 찾는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너무 더워서 요즘 오락가락했는데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너무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저는 너무 기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인사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네, 타미부 작가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병맛 웹툰 작법서라는 작법서도 쓰시고 네. 그리고 활발하게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요즘에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의 근황은 이제 여전히 이제 이상신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저는 잘 알죠. 네. 저희 선배님.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스토리를 작업한 지가 이제 2년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6작품, 7작품 정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와. 네, 스토리까지만. 그러니까 그림 콘티까지가 저희 이제 네, 네, 완성이라서 그래서 이미 완결해서 이제 손턴 작품도 있고 이제 아직 세상엔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에 다 넘긴 작품들이 있고 투고가 또 새로 들어간 작품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 장르는 어떤 거예요? 장르는 어쩌다 보니까 주로 이제 SF가 많이 네? 네. 두 분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두 분은 다 개그에 특화되신 분 아니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개그를 되게 오래 했었고 네. 저도 개그를 오래 했었는데 다른 거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는 좀 버거울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둘이 한번 해보자 스토리를 극화를 둘이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손발을 맞춰 봤는데 다행히 이제 코드가 잘 맞고 협업이 굉장히 잘 돼서 사실은 안 되면은 저는 침 뱉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왜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실에? 테테테? 그렇죠. 네, 이제 없던 걸로 하자. 네. 어디 가서 나랑 잠깐 작업했다는 얘기도 하지 말자 우리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아서 이제 그 친구는 이게 이상신 작가님은 사실 큰 줄기의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걸 굉장히 잘하세요. 네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이제 살을 붙이는 역할을 디테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개연성을 끼워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 몫이라서 그런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공동 작업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너무 되게 재미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작화를 함께 한다라는 건 너무 일반적인 사례인데 네. 스토리를 합작한다라는 건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는 얄팍하게 제가 그림 그리고 글 담당하고 해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두 분 다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러니까 상신이는 좀 못 그리죠 요즘에. 상신이 그림 안 그리기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대학생 때 진짜 잘 그리셨어요. 잘 그렸어요. 저 알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봤어요. 이렇게 그렸던 애도 그림 작가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런 네네. 사례. 또 네.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여러분. 부지런히 작화하시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얄팍한 그림과 상신이의 얄팍한 개그 스토리로 얄팍하게 알바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얄팍하게 생각을 해서
모였는데 이게 얄팍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어차피 이렇게 품이 들 거면 스토리를 한번 써보자. 같이. 극화로 한번. 그래서 둘 다 주머니를 그 자리에서 털었어요. 갖고 있는 거 다 꺼내봐. 그래가지고 제가 한 3개 정도가 아이템이 있었고 상진이가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 뭐였냐면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이거를 그림 원고까지 완성시킬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군데군데 막 구멍난 설정들도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서랍 속에 넣어놨던 것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다 보니까 이게 구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둘 다 콘티까지 가능한 작가라서 이제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같이 내용을 생각해서 한 컷, 2컷, 3컷째마다 같이 의견을 내서 뭔가 짰는데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같이 얘기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랑 신업 설정이 완벽하게 이제 공유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 내가 홀수는 내가 짤 테니까 짝수는 네가 짜라. 그렇게 해도 돼요? 돼요. 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작품마다 이제 담당을 정하죠. 그래서 그 담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개시킬지를 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 정하는 거는 네네네. 우선은 뭐 2, 4화를 내가 했어. 네네. 3, 5화를 내가 했지만 결정자는 타미부 작가님이면 조금 고칠 수도 있는. 아, 그거는 이제 급할 때만 하는 방법이고 회차를 나누는 건 급할 때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담당자가 있고 이제 누군가는 이제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보조가 되는 메인과 거예요. 보조. 작품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인 작품에 제가 첫 컷을 짜고 있으면 두 번째 컷을 옆에서 짜고 있어요. 릴레이 웹툰처럼. 네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쓱 보고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자라고 제가 정하면 되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의견이 둘로 조금 갈렸을 때 나는 3컷 호흡으로 가고 싶어. 아니 그건 너무 느려지니까 난 2컷으로 그냥 잘라서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네가 담당자니까 네가 정해. 담당자만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고 이제 토론하느라고 길어지는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둘이서 하면 혼자 할 때보단 빨라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만나면 이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만나면 한 4시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3시간 정도 일하고. 그 정도면 어느 만큼이 나오나요? 그러면 한 회가 짜져요. 글콘티가 나올 정도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담당자가 디지털 원고를 또 짜고 이제 콘티를. 예,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회차도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너 작품 너가 담당한 건 네가 짜고. 그러니까 콘티 작업. 네네네. 예, 내가 한 건 내가 할 테니까 집에서 하고 맞춰보기만 하자. 이게 맞는지 우리의 감이 맞는지. 네네네네. 와 이게 진짜 찐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이게 티키타카도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맞췄죠. 아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잘 돌아가는 이유는 제가 많이 맞춰줬습니다. 누구 한 명은 맞춰야 한다. 저희 이제 저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상신이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애가요. 네, 우리 애가요. 큰 줄기 잘 짜는데 가끔 이제 작은 개연성을 놓칠 때도 많고 근데 굳이 그걸 지적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메워지면 되는 거라서 그쵸. 이거를 막으면 오히려 좀 굵직굵직한 그 아이디어를 잘 못 뽑아내는 멈칫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내가 뒷수습 내가 하겠다. 다 맞춰준 거죠. 아유 그렇네요. 네. 계속 칭찬해줍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좋은 걸 짰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아시잖아요. 이상희 작가님 약간 수줍어해요. 그리고 약간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나오던데 뭐 그리고 약간 입술 이렇게 실룩실룩 네 실룩실룩해요. 예. 그거 다 얼려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집중 못할 때 네네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바로 이제 제가 곽백수 작가님 작업실에서 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얘가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의존적이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세수하고 와라. 회초리 가져와라. 그때마다. 진짜 너무 웃겨. 그러면 그 말 듣자마자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내더라고요. 네. 세수하고 와서 아니 세수는 안 하죠. 안 해요? 예전에 그냥 수험생 다루듯이 하면 이게 약간 신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잖아. 얘기를 세수하고 와라. 세수하고 와라. 코드군요. 그걸 하는 거죠. 암호를 딱 주면
여러분 이상신 네네. 작가님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오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없는 분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웹툰 스쿨에 2017년인지 18년인지 그때 추리닝 작가님 두 분을 모셔놓고 했던 회차가 있거든요. 롱터뷰가 있었죠. 예. 진짜 재밌어요. 이 두 네. 분의 캐릭터, 그러니까 이상신님이라는 캐릭터를 저희는 아니까 네. 네, 이렇게 막 약간 놀리듯이 그렇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시고, 네네네. 네, 그냥 정말 그냥 딱 뵙기에는 지금 화나셨나?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런데 그냥 그게 평범한 상태고 머릿속으로 네. 굉장히 재밌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작가님이시죠. 네. 저 누가 있는데도 이제 약간 그런 표정 하고 있으면 제가 가끔 혼내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덕분에 이상신 작가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창작하는 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봐서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게 진짜 원동력이 되는구나라고 체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 즐거움. 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별로더라도 과정이 즐거우니까. 예,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좀 결과가 내가 마음에 네네. 물 한번 드세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1년은 갔어요. 음.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일하는 즐거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1년을 보내셨군요. 별로 결과 없이? 결과는 이제 2작품을 팔긴 했는데 오. 이게 이제 그게 다행히 이제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죠. 근데 1년 뒤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이걸로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얘랑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건 드는 그래요. 거예요. 네. 생활이 가능해야 네네네네네. 되니까. 이렇게 즐거운데 네네. 생활이 불가능하면 이걸 어쩌나. 즐거움으로 그냥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요즘 느끼시는군요. 네, 그래서 상신이를 더 혼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오래 하려면 이거는 우리 둘 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면 또 상신 선배님은 소리가 좋아. 네, 그럼 또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 이미 너만 차리면 돼라고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이제, 다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말이 이제 막 뭔가 화를 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뜻은 나도 너랑 오래 하고 싶어. 그치. 전 이제 상신이 언어를 다 파악했어요. 네. 네,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서 너무 네네네. 재밌네요. 네, 이렇게 근황을 오랫동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너무 좋은 오늘의 주제와도 되게 잘 맞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탕휘부 작가님과 뭐 창작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할 거지만 창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지속적으로 작가 생활을 오래오래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이 창작이 굉장히 즐겁기도 한데 네네네. 간혹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만 많이 하니까 진짜 그러면 저렇게 힘든데 왜 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작의 즐거움. 나는 즐거움. 이런 거라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새로운 기분을 만끽하시는 것처럼 그럼 아련한 표정 왜 지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네.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나 봐요. 창작의 이거에 즐거움, 대해서. 동기. 이게 없으면 사실 만화나 웹툰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즐겁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작가들한테 저도 물어보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한다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뭐 펜촉으로 뭐 종이 긁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것 때문에 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내놓았을 때 독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빨리 또 다른 작품 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뭐가 즐겁지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작가가 된 것만으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나가서 반응을 얻고 하는 것도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SNS로 데뷔해서 그런지 네네네. 이제 그런 댓글들 보고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반응해주거나 아니면 제가 의도치 않은 부분까지 반응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동안 또 그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냥 일처럼 돼버려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네.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오고 가는 그런 즐거움, 그냥 약간 지금 이상신 작가님과 재미로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것만으로는 내가 더 오랫동안 작업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을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스트레스도 일로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때 욕심을 되게 많이 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야겠다. 아니요, 작품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다작의 욕심.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뭐 새 작품, 뭐 긴 극화는 아니었지만 타이틀은 항상 3개, 4개 정도를 동시에 연주를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중간에 이제 그 스토리 극화 콘티를 맡아달라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랑 겹쳐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노동량도 이만큼 늘어나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약간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초반에는 네. 데뷔하고 나서 초반에는 제 의지로 완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거기서 이제 연재처에서 다른 작가님께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만둬 주세요라는 적도 있었고. 진짜요? 예, 신인 때는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를 주긴 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만둔 적도 있고. 이제 연재처가 연재처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뭐 이렇게 계속 준비는 했지만 제 이름을 보고 이제 맡겼던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항상 조바심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차기작 준비해야 된다. 뭔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아이템은 계속 갖고 있어야지라고 해서 연지하는 중간에도 차기작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끊기면 안 돼.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완결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되면 이제 이걸 끝내야 돼라는 상황이면 이미 이제 신작 투고랑 이제 영업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완결이 6개월 남았는데 그때 이미요. 그래야지 일이 끊기지 않고 이제 되기 때문에 신작 준비를 한다고 뭔가 시간을 가져보거나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스트레스가 많으셨겠네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와이프한테 굉장히 성질을 냈던 적도 있었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이제 마감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야지라고 해서 밤을 새고 이제 잘 수 있겠다 하고 누웠는데 하나 안 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안 보내면 이제 그림 작가님께서 손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보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막 욕하면서 막 했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나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애가 쾌해 있으니까 걱정돼서 이제 말을 한다고 한 것이 왜 안 잤어? 라고 잠 좀 자지 안 잤어? 그랬어. 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합법인데 그날따라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예민해지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뾰족해져 있어서 뭐 그런 거죠. 뭐 누군 자고 싶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막 돌고래 창법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이 퍽 터지기 시작하니까 담겨있던 물풍선에서 물풍선이 팍 터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났어요. 진짜요? 신경질을 부리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와이프가 좀 놀래가지고. 놀라셨겠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안 놀래는데 그래도 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과하고 진지하게 좀 생각해봤어요.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아니면 못할 일이 이제 놓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노동량이면 놓는 게 맞다.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이제 작품 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여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조절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였네요. 저는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서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시간 관리 면에서는 조금 좋았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직장 생활 경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쵸, 예, 맞아요. 조금 늘어지기도 하고 그냥 누가 조금, 시킨 예. 일이고 시간이 이만큼 주어지면 좀 그렇죠. 예. 쉬었다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리랜서 때는 시간 관리를 좀 못하게 될 것 같았는데, 이런 조바심 때문에 조금 이제 이건 언제까지 끝내야 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시간 관리는 좀 됐던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게, 이게 이제 인풋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작가들이 그쵸. 좀 쉴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걸 절실히 알았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놀고 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더군다나 누굴 웃겨야 되는 개그 웹툰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돼 있으면 이거는 되게 안 좋다. 좋은 게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 적당히 놀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일정 관리만 철저하게 하면 노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즘도 이제 이상신 작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면들은 잘 지켜지는 편이라서 오히려 요즘에 더 많이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제 그 시간 가지고 이제 자동차 가지고 놀고, 그러고 놀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봤는데 어찌 됐든 뭔가 내 작품을 보고 반응해 주시는 분들, 나는 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발견해내 주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이거 재밌지 않아요 했는데 그거 재밌어요 라고 하는 그 공감의 언어들, 네, 이런 것들이 좋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좋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예전보다는 조금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소통을 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납품하는 느낌으로 이제 스토리를 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작가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원고하는 게 가장 보람차다,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예전 작품들을 이제 천천히 보면은, 제가 했던 작품들을 보면요, 내가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었구나라는 기록으로 남게 되기도 하고, 온전히 이제 제가 이제 쏟아부은 작품은 이제 그 제 이력으로서 남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원고 하는 게 제일 남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 자체의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알게 해준 게 이제 이상신 작가기도 하고, 이상신 작가한테는 또 저이기도 하고,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아직 어설퍼요, 사실은. 극화를 이제 둘 다 처음 본격적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는 재미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러니까 안 써보던 타임테이블을 막 쓰고 있고 둘이서.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주인공의 동선이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빵꾸란 말 쓰면 안 되나?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왜 났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서 엑셀로 막 이제 타임테이블을 정리한다거나, 이 캐릭터 주인공이 뭐 여기서 서성이고 있을 때 뭐 B라는 캐릭터는 얘 어디 있었니?라고 얘기하면 글쎄 어디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 짜기 시작하는 그런 재미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짜 재밌어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그런 재미를 스스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게 좀 예전에는 그런 재미와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재미있어라는 것들이 계속 발굴이 되네요. 네네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개그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있었어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액션 유치원이라는 찬란한 액션 유치원 작품을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그림 작가랑도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신나게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거 말고도 다른 작품 몇 개 더 하고 있었고, 근데 그림 작가님께서는 품이 좀 그래도 극화만큼 드는 품이라서 맞아요. 극화 작가님께서 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콘을 누가 유튜브에 무료로 풀면 보지, 누가 돈 내고 다음 회차를 보고 싶어 하겠냐. 근데 드라마는 뭐 다음 내용 궁금하니까 아마 맞아요. 유료 결제율이 더 높을 거다. 이런 게 이제 웹툰 쪽에서 똑같이 반영이 돼서 자꾸 이제 수익 쪽으로는 좀 멀어지는 장르가 되다 보니까 좀 회의적이었던 차에
똑같은 생각을 이상진 작가가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과에 도전해 보니까 장르적으로 이제 새롭게 다가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개그는 사실 조금 이제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첩보의 별 네, 했을 때 네. 그리고 제가 액션 유치원 했을 네. 때 그걸 보다 보면 그러니까 못할 것 같지 않아 지금은? 오.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돌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톱보이벌 같은 거 보면 외파리 네. 뭐 캐릭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 소매로 팔이 없는 소매로 막 컵을 들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유치원도 뭐 갑자기 이따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지금 극화를 막 하고 있으니까 절실하게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새삼스레. 아 진짜 그거는 그 장르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극화를 하나씩 배워가는 느낌도 들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개연성 따위 그냥 개나 줘버려 라고 하고 이제 만들었던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좀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극화에 대한 그 욕심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부터 막 모호하게 있긴 있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작품으로 어설프나마 만들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미로 해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계속 다른 장르에 도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그래도 만약에 내가 회사에 다녔다라고 하면 이렇게 본인이 내 프로젝트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현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도 참 많잖아요. 회사 일도 이제 언제 한번 이제 회사에 한번 강연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만화가는 어떻게 뭐 창의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은 사실 창의적이지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창의적인 일은 할 수는 있다. 다만 승진을 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 승진을 못했을 때는 이제 직급이 낮을 때는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예산을 가지고 온갖 본인이 한 기획을 가지고 움직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창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승진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기도 하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만화가나 웹툰 작가들은 오히려 이제 내 거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 나 혼자서. 뭐 근데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연재처와 또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사실 또 회사원하고 또 크게 다르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영업자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자영업자. 그러니까 타미부면은 타미부라는 약간 그 상호를 가진 약간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만든 음식을 파는 사람들처럼 내가 만든 작품을 어떻게 보면 팔고 납품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자영업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진짜 확실히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승진한 사람. 그래서 내 예산을 내가 기획해서 굴리는 그렇죠. 사람. 이게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작은 치킨집을 차리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망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잘 돼도 내 몫이고 뭐 이런 기로에 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영업을 꾸준히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거, 물론 작품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뭐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로서, 프리랜서 그리고 작가로서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신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마감.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마감도 그렇고 뭔가 이제 지금 그 회사에 언제까지 원고를 주기로 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미리 줘야 된다. 뭐 이런 미리 거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원고 이제 작품의 재미 뭐
뭐 이거에 뭐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 이게 내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꼭 재밌으란 법은 없는 거야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아 그래 요새 어떤 게 재밌는지 나도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이제 여기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꾸 이제 그런 뭐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네.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필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제가 재밌다고 느꼈어도 이게 일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는 회사 분들도 이게 저희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라고 할 때가 있겠다 분명히. 근데 그거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더라도 최소한 늦지는 말아야지. 주기로 했으면 내 성에 안 찬다거나 뭐 제가 아직 고민 중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기로 했으면 성에 안 차더라도 주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그게 성에 안 찬다고 하면 그 성에 찰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통제력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같이 일하는 PD님들도 계실 거고 대표님들도 계실 건데 이분들이 저를 떠올렸을 때 재밌는 작가야라고 생각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도 제 재미는 예전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음 아프게 막.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재미가 조금 많이 예전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저 사람이랑 일하면 되게 편해라는 생각은 갖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은 PD님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는 문의를 잘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드린다거나 너무 오전에 드리면은 또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요때쯤이면 출근하셔가지고 전체 회의 끝나고 메일도 체크되셨을 테니까 점심 먹기 전에 한 11시 반에 보내면 딱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 근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갈진 몰라도 뭐 새벽에 급하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자꾸 피드백을 내가 깨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깨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후에 주말에는 더군다나 연락은 그쵸. 금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네. 그게 되게 막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막 매주 연재하시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막 뭐 금요일 날 오후가 됐어. 이제 저녁에 가까워. 퇴근하셨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월요일 날 문의를 드리면 바로 나는 토요일 날 마감이거나 일요일 날 마감일 경우. 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대비해서 평소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죄송함을 무릅쓰고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만큼 그 전에 많이 라포를 형성하고 이미 소통의 마사지를 좀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수월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제 요구만 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힘들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는 면도 필요해서 그러니까 담당 PD 분들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완결작은 솔직히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결작은 이제 그 PD님들이 가끔 이제 담당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뭐 일일이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결작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전달을 그 정도만 할 수가 있는데 연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담당 PD님하고는 조금 각별하게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식사도 한번 하려고 하고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또 이제 부탁을 하셨을 때 PD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예스맨인가? 예스맨이요? 예스맨 저 예스맨 생활을 했었어요. 회사 다닐 때. 네네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러니까 담당 PD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는데 제가 싫은 거는 작가 되고 나서는 저는 싫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특히 이제 친한 작가들한테는 그게 통하는 사회 분위기라서 작가들 사이에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럼 담당자분께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에 그런 소통을 좀 잘 못해가지고 싸움이 난 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좀 자존감이
좀 낮았었나 봐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막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죠. 내가 지금 그 급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해서 저러나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는 건가 싶게 내 말을 먼저 안 들어주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리하진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을 주시면 하겠다. 뭐 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예스맨은 제가 가급적 이제 좀 이제 피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예스맨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조절을 하는 게 사실은 지망생이나 이 웹툰 작가로 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 조절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잠을 좀 안 자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예스하면 저 사람은 편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또 아이 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또 못할 수 있는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안 좋은 게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안기는 방법이 안기는 좋다. 방법. 예. 그러니까 PD님이 됐던 네. 누가 됐던 간에 같이 협업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저는 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은 네, 팀, 네. 우리 팀이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될 수 있는 한 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 괜히 막 그 힘든 걸 알아주는 척도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PD 힘든 거를 잘 모르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막 이렇게 그냥 어림잡아 얘기해주면 또 이제 공감해주는 척하고 해서라도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은 편이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걸 대놓고 보여줘요. 요런 그 구간이 잘 스토리가 안 풀리는데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혼자 해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이제 그런 시간을 좀 핑계 나는 삼아서 당신을 믿고 있다. 네. 이만큼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보다 조금 못해도 괜히 놀라는 척하고 아니 와, 어떻게 지금 이거 가식적인 이런. 거잖아. 하지만 네. 그분들도 알아요. 아 진짜요? 어느 정도 가식이겠거니 하는데 네. 입꼬리는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에이전시랑 기획사들이랑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네네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이분들을 하고 이제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 하고 소통을 할 때 많이 제가 이용을 하죠. 네. 원고료를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지 않겠어? 뭐 4년이나 연재했는데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나는 올리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만약 너가 생각해 그러니까 뭐 사석에서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가 그러니까 PD님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 10% 정도는 좀 올려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올리는 게 맞나? 난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능글맞다. 네, 그런 얘기 하면 그럼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보면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뭐 카카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통합하고 뭐 편집부가 뭐 교통 정리하고 이런 그래서 한 4월 달부터 4월 달은 얘기 안 꺼내는 게 좋을 것 같고 5월 달에 얘기 한번 쓱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번 한 8% 정도로 한번 좀 해줘 봐요 좀.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이게 노하우네. 왜냐면 그 기획사가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저도 다이렉트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이제 을이라는 기분을 버리질 못해서 편집부가 뭘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절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쉽게.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기획사가 껴 있으니까 이제 이 우리 팀에 이제 그 PD몬을 보내서 가라 PD몬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전략을 좀 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제 거 말고도 작품들을 워낙 많이 취급하시다 보니까 어떤 게 트렌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어떤 티오를 원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서. 그럼요. 요새 아직 연재는 안 됐는데 요새 지금 그래프 쪽으로 보면 이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래픽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판타지가 다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만약에 준비하실 거면 그쪽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죠. 그러니까 되게 네.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 일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내 편일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되게 네네. 내가 작가 생활을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더라. 네. 그리고 뭔가 잘한 게 있으면 저는 대표님 있는 자리에서 칭찬을 하거든요. 일부러. 그쵸. 네. 필요해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둘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요즘 뭐 어떻게, 그러니까 대표님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PD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 PD 뭐 어때요? 뭐 잘 해요? 뭐 얘기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 있는 사실보다 한 1.5배 정도만 키워서 너무 편하고 이분 일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택도 없는 사람한테는 일부러 아끼는데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과장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네. 이분은 진짜 조만간 승진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대부분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안 들은 척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송년회 때 만나고 이러면 그게 전해져가지고 작가님 그때 만나셨을 때 저 좋은 얘기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했다고 이런 얘기를 막 듣게 되면 감았다. 감았다. 이 사람 감았다. 내 편이다 이제. 네네.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려고 하고 이제 뭐 용기 북돋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신인 PD 같은 경우에는 용기 많이 북돋아드리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사회생활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 편이 되면 나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거고. 우는 소리도 하죠. 막 너 없으면 내가 작가 생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 챙겨주는데 너 끝까지 나 책임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농담 삼아서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그게 싫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징징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딴 PD랑 같이 일하게 됐을 때 자립성이 없어서 내가 혼자 두 발로 못 서면은 다 너가 태워준 보행기 덕분이다. 뭔 소리예요? 막 얘기하지만 약간 은연 입꼬리는 중에 올라가 있다. 하는 거죠. 진짜 사람을 되게 잘 다루시네요. 저는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있어야 이 작업, 그러니까 원고 작업이라는 게 제가 완성해서 보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또 체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 그분들 수고해 주시는 과정까지가 다 원고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필요성이 절실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좋은 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타미부 작가님의 이런 노하우는 점차 생활을 하시면서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이 쌓였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조금의 어떤 자기만의 스킬 같은 거, 대인관계의 스킬, 대인관계에서 소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아까 제가 농으로 가식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조금 더 어필할 것들은 더 많이 표현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서로의 마음에 전달이 돼서 내 편이 되고 같이 가식인 것 같아요. 근데 가식이 습관이 되면 아니야. 이게 진실인가?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포장했잖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에는 내가 나는 그런 말 못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러라도 해봐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PD님들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안 만나는 시간에 그 칭찬까지 몰아서 이렇게 준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가식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쵸. 아니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말씀드릴 데가 없어. 그러면 사실 저도 메모하듯이 머릿속에 저장시켜요. 그래서 전에 그래 주신 거 진짜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 너무 좋죠. 그런 말씀들은 감사한 마음은 사실 아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아껴도 안 되고 참아서도 안 되고. 맞아. 기본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에 1.5배, 2배 정도를 표현을 해야 상대방한테 거의 1 정도, 0.8 정도가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건 느낌이 맞는 것 들어서 같아요. 맞아요. 좀 오바를 하는 것도 있긴 있죠. 그건 맞아요. 진짜 나도 진짜 감사한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게 왜?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잘 하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작가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저 그리고 그 작가님 파주에서 사신다고 하니까 일산 작가 모임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작가님들이 살고 계신데 제가 인스타를 그쪽에 사시는 작가님을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요새 좀 뜸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좀 그래요? 뜸해졌는데 이게 뜸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원래 유승진 작가님이 주도해서 지금 부산 가셨잖아요. 네, 소모임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승진 작가님께서 저희 모임은 특징이 회장이 없습니다. 회장도 없고 임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총무는 꼭 있어요. 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승진 네. 작가님께서 그래서 뭐 작가가 한둘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20명 이상 모이게 됐을 때부터 총무를 하셨는데 승진이가 어느 날은 저한테 흰 봉투를 이렇게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이게 그랬더니 1차 모임하고 남은 돈인데 2차는 제가 못 가니까 2차 총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네네. 그냥 돈 걷어서 모자른 돈 걷고 이거에 보태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총무가 된 거라서 형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돼서 오. 이제 제가 맡게 됐고 그때 이후로 한 몇 년간 맡았죠. 그래서 하게 돼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회비 걷고 테이블 관리하고 정산하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한 달 단위로 만나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주 못 모이게 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뭐 2달에 한 번, 지금 뭐 3달에 한 번, 그리고 제가 컨디션 좋을 때, 제가 안 좋을 때는 안 열거든요. 어차피 내가 돈은 갖고 있으니. 네네네. 어차피 이제 만나서 회비를 걷는 거긴 하지만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모임의 주최자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도 되는데 뭔가 제가 공지를 올려야만 모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모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일산 작가 모임이잖아요. 네. 30명이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일산 작가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다들? 다 이제 서울에서 오시고 파주에서 오고 어머. 인천에서도 오고 각 지역에서 오시고. 전 다 일산에서 사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산 작가는 정작 2명밖에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퍼졌습니다. 그럼 일산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기는 일산에서 만나요. 한 중간 지점인가요? 네네. 거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간도 아닌데 뭐 일단 거기가 편하다 보니까 오셔들 이제 술을 못 드시는 분은 2만 원 회비, 뭐 드시는 분은 3만 원 회비 내고 와, 오시는데 되게 공평하다. 그쵸? 이것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느라고 하나도 못 먹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먹으러 오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제한을 하기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즐겁게 이야기하시고 처음 뵈도 이제 뭐 수다 떨고 이러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전에 다른 작가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 작업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고립됐다 생각하고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런데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끌려나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뭔가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다. 네네네. 나 혼자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셔서 위안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일산 작가 모임들도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가끔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천안이나 뭐 이렇게 해서 천안. 그래서 기회가 돼서 오신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만화가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가 힘든지를 토로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힘들긴 힘든데 내가 어디가 힘든지 나조차도 뭔가 진단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공감을 해줄 만한 상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어도 약간 다른 직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와가지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나처럼 하네 라는 생각을 들어서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되게 안심이 되고 뭔가 내가 일하는 직업군에 들어왔구나라는 약간 소속감도 약간 있고. 조금은 생기고 그래서 약간 좀 모임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동료들의 중요성이 그래서 굉장히 작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작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중요하죠. 저는 시작할 때부터 사실
복이 있어서 곽백수 작가님 소개로 이제 많은 작가 형들, 뭐 동료들 만나고 이제 주변에 항상 이제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는 못 느꼈었는데 다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작업하시고 그쵸. 외롭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 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요즘에 새삼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내 편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담당자분들과도 내 편을 만들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끼리도 내 편이 되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네네.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요즘에 나는 어떠한가를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 편들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이런 시간도 작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재미의 이유라는 방송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뭐 주변 작가를 만나고 싶어도 뭐 성향상 아니면은 지역 특성상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 뭐 그래도 이제 같이 연재하시는 그 분들이 커뮤니티가 좀 활성이 잘 돼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같이 뭔가 채팅하면서 맞아요. 원고하고 이런 네네. 것도 활발하게 되고 있긴 한데 네. 뭐 그걸로 다 충족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작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통 창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작가님들 이제 연재 마치게 되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게스트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네. 네, 정말 무조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나 나가야 되는 거 지원해주세요.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 와서 얘기도 하시고 내가 사는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그 다른 사람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다른 작가님들 얘기를 들으면 아 맞다 그래 그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아 나는 뭐였지라고 자꾸 돌아보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게. 네, 진짜 이 마무리 멘트까지 거의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늘 주제에 맞는 내가 창작 이외에 작가로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우리가 잊지 말고 같이 가야 할 요인들은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많이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황에서 이미 지금 극화 스토리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시야를 멀리 두고 네. 우리 나이에 20년 후 이건 너무 멀잖아요. 네, 그건 네네네네. 이미 네. 네, 좀 10년, 그래요. 10년도 멀어요. 네, 10년도 멀어요. 네네. 하긴. 근데 한 5년, 10년 뒤에 타미부는 뭘 하고 있을까? 아 이거 되게 저한테 지금 최대 관심사예요. 어. 네. 저는 5년 뒤에는 웹툰 작가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조차도 의문인 사람이라서. 진짜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한 작가님들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신이한테는 물론 얘기했고요. 5년 짧은 3년 이제 작가로서는 이제 그만 할 수도 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풋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보따리를 꺼내봐도 이제 제가 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서 작가라는 직업에 뭐 권태를 느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씩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꾸 눈이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눈치를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곁눈질을 하면서 근데 이게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이제 PD 흔히 말하는 이제 지금 편집부의 PD님들을 지칭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예산 쪽에 많이 예산이요? 관련된 돈이랑 많이 관련되는 그러니까 그 돈의 그 예산에 맞는 작품들의 퀄리티를 뭔가 이제 보정하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좋겠다. 기획 PD 같은? 네네네네 기획 작품 같은 이제 롤 모델로는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의 스즈키 토시오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작품 퀄리티도 관련을 하시지만 뭐 이 투자를 어디서 끌어올 건지 제작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아예 네. 회사를 타미부 회사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월급 받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지금 그 원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들 겸하고 계셔서 그것만 네. 따로 떼어놓을 만큼 그 시장이 아직은 커지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곁눈질로 이렇게 보고 있죠. 있나 없나. 그래서 없으면 계속 웹툰 작가 하고 한 5년 후쯤에는 그 이제 조금 준비를 좀 하게 되면 그런 역할을 원하는 시장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곁눈질하면서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첫 제물로 상신이를 삼아야겠다. 상신이랑 그 앞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신은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넌 만들어라. 내가 갖다 팔아서 올게. 너의 매니저로서 첫 발을 내들겠다. 그랬더니 왜 자꾸 같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날 팔려고 자꾸 하냐. 이렇게 영업적으로는 도냐. 아니다. 이것도 일이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예. 일이고 저는 이런 일들도 뭐라고 할까요? 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네,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업하실 분들은 더 작업에 매진하실 수 있고, 그렇죠? 상신을 그래서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팔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는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인 거야. 막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처음 했다가 2년째 되니까 인정하시나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눈이 졸리는 눈으로 끄덕끄덕. 네. 응원할게라고 하시면서 네.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네. 이상신 작가님 동의하신 거죠? 일방적인 가스라이팅 아닌 거죠? 상신이는 아마 겉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거죠. 표정을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후에 타미부, 내가 꿈꾸는 타미부는 프로듀서로서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원초적인 재미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만들어내는 구조 이런 거에 관심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음식의 메뉴는 다르지만 이제 만드는 그 원칙적인 지켜야 될 것들은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많이 해서 갖고 있으면 나를 필요로 할 그러니까 장르를 불문하고 나를 필요로 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작품들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곁눈질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하실 것 같고 너무 재미있는 작업일 것 같아요.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해야 빨리 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 첫 발을 내딛기가 지금 조금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이제 집에도 설득을 하려면 좀 돈을 좀 더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어쨌든 하고 있으시는 스토리 작업도 있으시니까 네네네. 네, 천천히 이제 그 제3의 타미부의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지 생각을 못했어요. 이상신 작가를 샌드백 삼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웹툰이 너무 좋아요. 네. 웹툰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작가로서의 포지션이 이제 선수로서 끝났다고 뭐 코치가 못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뭐 야구가 좋아서 계속 야구 코치 일을 하고 싶다. 뭐 다른 포지션을 또 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제가 뭐 비록 현장에서 뛰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웹툰이라는 그 산업이 너무 좋아서 계속 뭔가 그 좀 이렇게 끼고 싶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프로듀서로서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감사합니다. 그런 직군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세요. 네, 여기 띠리링 어떤 음악 틀어드릴까요? 음악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럴까요? 네네네. 조성진의 핸들.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그럼 여기 한번 여기 카메라를 보시고 일단은 이게 되게 쑥스럽네요. 그렇죠. 일단은 고생이 많다. 이제 감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거를 버티면서 여기에 붙어 있으려고 웹툰 업계라는 데 붙어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때 가서도 변함이 없을 테니까
지금 실패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후 거죠. 그렇죠. 10년 후. 10살 어렸을 때도 난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더 늙었겠지만 손이 움직인다면 아직까지는 뭘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뭐 좌절을 해도 그때 가서 뭐 솔직히 좀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 사실. 왜요? 지금 잘하고 아니, 계신데. 나한테 뭘 해줬다고 저 솔직히 이런 거 얘기하면 네. 갑자기 말을 좀 바꿔서 죄송한데 네. 미래의 나한테 뭐가 얘기하는 거는 네. 되게 좀 얄미워요 되게. 왜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한테는 되게 고마움이 있어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네. 미래에 너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그치, 있어. 그치. 내가 밥 먹고 살고 있다. 고맙다. 고맙다. 네. 그때 뭐 사파 그리느라고 코피 쏟고 하는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되는데 미래의 나는 내가 해준 걸 먹는 놈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네. 얄밉구나. 얄밉네요. 네. 솔직히. 야 망해라 이 자식아.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네. 지금의 나는 잘 살 내 테니. 덕분인 줄 알아.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런 말밖에 못 하겠네요. 오히려 네. 제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만약에 제가 이런 기회가 홍 교수님하고 같이 네. 하게 된다면 네. 과거의 나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네네. 와 진짜 작가님이시네요. 네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시다니. 너무 재밌어요.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사실. 열받으라고 한 건 네네네. 아니지만, 네 어쨌든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더 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됐고, 또 마지막에 와 과거에 나는 부모 안아서 정말 감사하고 네. 미래의 나한테는 해코지도 좀 하면서 네. 내가 미래 너 잘 살라고 이렇게 저한테 열심히 하고 해준 게 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래에 저는. 열받네요. 우리가 다 미래의 나에게 떵떵거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미래의 나한테 굽신거릴 수 없잖아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유, 네 미래의 나야. 네, 고마워해라. 한마디 하시죠. 네, 열심히 한다 내가. 네네네네. 좀 더 열심히 할게. 아, 나도 사회생활 좀 열심히 할게. 네, 그래서 오늘 타미부 작가님과 작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로 생활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작가님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친한 친구나 작가 동료들은 네. 오글거려서 사실 이런 얘기 잘 못하고 뭐 너무 감사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나오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재미유가 더 뜨기 전에 나가야 된다. 항상 요 모양일 것 같긴 네네네. 하지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래의 나는 분명히 지금보다 엉망일 테니까 안 불러주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알고 지금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미래의 나는 떵떵거린다니까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타미부 작가님과의 즐거운 시간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고요. 타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